퇴근길에 듣는 4월 27일 퇴근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민간인 대피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트랙에서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마리우폴 상황이 복잡하고 비극적이지만 그곳에서의 전투는 끝났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저항 거점인 마리우폴의 아조프스탈 제철소는 완전히 봉쇄됐으며 그곳에서도 전투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과 구테르스 총장의 회담은 크렘린궁에서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 장교하로 상하이에 진출한 외국인 고급 금융 인력들이 대거 상하이를 빠져나가고 있어 상하이의 글로벌 금융허브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보도했습니다. 상하이는 지난달 28일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가 한 달 이상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데, 봉쇄 기간 동안 코로나가 발생할 경우 그 지역은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난에 금융 업무는 둘째치고 식품 구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최근 상하이는 뉴욕을 능가하는 글로벌 금융허브를 꿈꾸며 야심찬 투자를 진행해 왔었는데, 상하이의 글로벌 금융허브 야심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방 경제 제재에 맞서는 러시아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EU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전면 차단해버렸고, 대러시아 제재에 앞장서는 일본을 향해서는 무력 시위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하더니 이 국가들은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 대부분은 러시아의 요구가 기존 계약에 위배가 된다며 달러 유로화 결제 방침을 고수했는데,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는 대다수 유럽 국가 가운데 폴란드, 불가리아가 가스 공급 중단의 첫 표적이 된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을 향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차관은 26일 미국, 일본 해군 합동훈련을 거론하며 훈련 규모를 확대하면 러시아가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12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임 링컨과 해상훈련을 진행했는데,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었으나 러시아는 이틀 뒤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서부와 국경을 맞댄 몰도바의 친러시아계 장악지역이 이틀째 공격을 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갈등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서부 상황 악화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틀 사이 3차례 공격이 발생하자 몰도바 대통령은 최고 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현재까지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군대를 진입시킬 구실을 만들기 위한 러시아의 자작극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향후 확전 가능성 있는 나라로 지목되었는데, 특히 최근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의 언급으로 그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스리랑카가 세계은행으로부터 6억 달러, 하나로 약 7,600억 원을 긴급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지원은 국제통화기금 IMF 등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때까지 스리랑카 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통령실 공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은행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공에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도 남쪽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 최근 2년 사이 외환 보유고가 70%나 급감을 하며 지난달 기준 19억 3천만 달러인데 대외 채무는 5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코로나19가 현재 통제되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 중단 결정 배경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과 신규 감염 감소, 입원율 안정화 등을 꼽았는데 덴마크에서는 580만 인구 중 약 81%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62%는 추가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일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를 더는 중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내 모든 방역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7일 수요일 퇴근길에 듣는 퇴근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